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는 두 번 다시 자신 같은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로 꼽히는 지뢰는 DMZ 일대에만 무려 100만여 발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지뢰 제거에 결단을 내릴 때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짚어보고 또 최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87명의 장병 가운데 한 분과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뢰가 참 비인간적이고 그런 살상 무기라고 이제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위력이 어떻길래 DMZ 일대에 이렇게 많이 묻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남북한은 서로의 그런 그 군사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지뢰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 지뢰 안에는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 지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차나 장갑차를 공격하는 대전차 지뢰도 있고요. 심지어는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는 한반도 내에 주한미군의 핵 지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뢰를 우리 남북한 모두 그리고 주한미군까지 많이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뢰를요 설치할 때 물론 이제 군인들이 병사들이 일일이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뭐 비행기를 띄워서 다 뿌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뢰를 살포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지뢰 살포라고 해가지고 헬기라든가 아니면 폭격기 이런 데서 지뢰 살포하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하는 이 지뢰 방법도 있고 이제 기계로도 지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제 주한미군의 그 헬기에 장착을 해서 대전차 지뢰나 대인 지뢰를 이제 살포하는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보니까 관련 사고가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경기도 연천군 DMZ에서 그 M14 지뢰가 터져서 부사관 한 명이 다쳤는데 이런 사고가 왜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지뢰를 이제 대규모로 설치한 곳은 이제 지뢰지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 당국에서도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성된 것이 워낙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라든가 이런 자연의 요인에 의해서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번에 사고가 났던 M14 같은 경우에는 대인 지뢰로서 이제 인명을 부상시키거나 살상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지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속 탐지기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의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전차라든가 아니면 장갑차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대전차 지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전차 지뢰는 사실 사람이 밟는다고 해서 터지는 않습니다. 일정 이상의 무게가 돼야지만 이제 작동이 돼서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을 하는 그런 지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지뢰 때문에 사고 당하는 게 비단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친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뢰를 살포한 지뢰지대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비라든가 아니면은 갑작스런 환경이 바뀌면서 지뢰지대가 좀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유실되는 지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사고가 나고요. 또한 간혹 이제 민간인들이 지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댔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혹 이제 민간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뢰라는 것이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실로 1999년에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발효가 됐는데 궁금한 것은 남북한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2만 6천여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신 분이 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 대인지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지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은 이제 쓰지 말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런 국제 협약이 준수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너무 치열하고 거기다가 대치하고 있는 그 장소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지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지뢰의 80%는 이미 군사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는 지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용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적군의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인질에 대한 그런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지뢰라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 지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지뢰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신형 지뢰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지뢰가 또 개발 중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이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DMZ 평화생태공원 요거를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뢰를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과거 이제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때문에 경의선 철도 연결 때문에 이제 일부 지뢰를 이제 제거한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DMZ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려면은 또 이제 지뢰 제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뢰는 설치는 비교적 쉽지만 이 제거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일일이 이것도 다 일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모두 제거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기계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힘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의 어려움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요즘 신안보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20대 하면 안보의식이 약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20대 가운데 79%가 전쟁이 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응답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20대들은 과거 이제 천안함 격침 사건과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어떻게 보면 몸소 겪은 세대들이라 북한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동안과는 달리 좀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국격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그만큼 애국심도 향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지금 젊은 세대들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6%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왜일까요? 저도 상당히 좀 의아하게 봤는데요. 이제 일부 대학생 중에는 아직 이제 군에 갔다 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점이 좀 반영된다면 약간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복무를 한 거와 하지 않은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제 이 전역 연기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조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조직 문화에 또 잘 적응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전역을 미룰 정도라면은 그 조직에서 상당히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특채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설현동 예비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참 우리 젊은이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